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키우는 복숭아나무의 병충해 방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열매를 병충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적은 횟수로 그리고 사용하는 농약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복숭아나무 병충해 방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몇 번 정도 병충해 방지를 할 것인지, 어떤 병충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에 대처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빈발하는 병충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 다음에 각각의 병충해 증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부터 복숭아 수확시까지 어떻게 병충해 방지를 해갈 것인지 시기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숭아나무는 벌레에 의한 충해와 병균의 공격에 의한 병해 모두 심각한 편입니다. 이 충해와 병해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수확 시 가장 피해를 주기 쉬운 병충해가 잿빛 무늬병이기 때문에 충해보다는 병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숭아나무에 빈발하는 해충으로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등 나방 삼총사가 되겠는데요. 이들 피해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심각해 보이긴 하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방제를 해주면 복숭아 수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수확 시에 벌레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나방 삼총사 이외에 복숭아나무에 발생하는 해충으로는 진딧물과 깍지벌레, 노린재 등이 있습니다. 복숭아나무에 빈발하는 병해로는 잿빛 무늬병, 탄저병, 세균성 구멍병, 잎 오갈병 등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확 시에 가장 나타나기 쉬운 병해는 잿빛 무늬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확기 한 달 전부터는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숭아 수확이 늦어지면 잿빛 무늬병이 나타나기가 쉽고요. 또 수확할 때는 괜찮아도 수송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병해들, 그러니까 잿빛 무늬병, 세균성 공황병, 잎 오갈병 등은 석회유황합제를 살포를 해주면 발생 빈도를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석회유황합제는 필히 살포를 해줘야겠습니다. 석회유황합제 살포를 안 하시면 이후 다른 농약을 아무리 많이 살포를 해도 이러한 병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병해충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해충으로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등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새로 나온 신초 끝을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신초 끝이 말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과일의 경우에는 열매자루 부근에서 먹어 들어가서 과육을 갉아먹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벌레는 바깥으로 가는 똥을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심식 나방류와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순나방 1회 성충은 4월 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9월 상순까지 발생을 합니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유충이 과실 내부로 뚫고 들어가서 마구 헤치고 다니며 먹어치웁니다. 부화를 한 유충이 뚫고 들어간 구멍은 바늘구멍만한 크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안에 있던 유충이 뚫고 나온 자리는 송곳으로 뚫은 것 같이 보이고요. 배설물을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배설물은 과일 내부에 쌓여있게 되겠습니다. 심식나방 유충은 땅속에서 월동을 하고요. 제1회 성충은 6월 상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 발생을 하고 9월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유충이 나무 줄기에 거친 껍질 밑을 가해를 해서 복숭아나무의 껍질과 목질부 사이에 있는 형성층을 먹고 다닙니다. 가해 부위에는 젓갈색의 굵은 배설물과 함께
수액이 흘러나와서 눈에 쉽게 띄게 되겠습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유충 상태로 나무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어린 유충은 껍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가 쉽겠지만 성장할수록 나무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병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소나무에 빈발하는 주요 병해에는 잿빛 무늬병, 탄저병, 세균성 구멍병, 잎 오갈병 등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그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잿빛 무늬병은 주로 과실에 발생을 하며 피해를 많이 주는 병인데요. 성숙기에 발병을 하고 수확 후 저장이나 수송 중에도 발병을 합니다. 잿빛 무늬병 증상은 과실의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요. 또 점차 확대돼서 대형의 원형 병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병반에는 회백색 포자 덩어리가 무수히 형성되고 과실 전체가 부패를 해서 심한 악취가 발생을 합니다. 병원균은 지표에서 균핵으로 월동을 하고 병든 과일이나 나뭇가지에 병든 부위에서도 월동을 합니다. 복숭아 봉지 씌우기를 하면 이 잿빛 무늬병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잿빛 무늬병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는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를 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방제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탄저병도 열매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과실 표면에 녹갈색의 수침상 병반이 생겨서 나중에 짙은 갈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그리고 건조하면 약간 움푹해집니다. 병든 과일은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대개 가지에 붙은 상태로 말라서 위축이 됩니다. 병원균은 가지나 열매의 병환부에서 월동을 하여 다음에 전염원이 됩니다. 그리고 탄저병은 병균 포자가 4월 중순부터 비산하기 시작해서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최대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세균성 구멍병인데요. 증상을 살펴보면 잎에는 수침상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확대되어서 갈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뚫립니다. 열매에는 수침상 반점이 생겨서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약간 움푹해집니다. 병원균은 가지 껍질 조직의 세포가 파괴된 부분에서 잠복 월동합니다. 제가 앞에서 수침상 반점이란 말을 몇 번 반복을 했는데요. 여기서 수침상 반점이란 말은 물이 스며든 듯한 모양을 한 반점을 의미합니다.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고 봉지 씌우기를 일찍 하면 세균성 구멍병 발병을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잎 오갈병인데요. 증상은 말 그대로 잎이 오글오글해지면서 잎 색깔이 홍색을 띠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흰 가루가 묻은 같은 병증을 나타냅니다. 병든 잎은 위축이 된 후에 흑갈색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잎 오갈병 병원균은 가지의 표면에 부착해서 월동을 합니다. 많이 감염되는 시기는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5월 중순까지가 되겠습니다. 잎 오갈병도 석회유황합제를 살포를 해주면 병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숭아나무 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충해와 병의 발병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월동 병해충 방제가 되겠는데요.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 살포가 그것입니다. 충해와 병해가 모두 심한 복숭아나무에는 이 두 약재를 필히 살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를 혼합해서 살포할 수 있는 약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약재는 꽃이나 잎이 나오기 전까지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복숭아 꽃이 만개를 한 후 다 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해서 한 달에 2회 정도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충제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등 나방 3총사를 잡는 약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다행히 시중에는 한 가지 약으로 이 세 가지 나방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살충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방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음 방제 시기가 꽃이 만개한 후 다 지는 시점이니까 4월 중순쯤이 되겠는데요. 이때부터 2회 정도는 살충제를 치실 때 진딧물과 노린재를 잡을 수 있는 살충제도 혼합해서 살포해 주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저는 살충제로 애니충과 알타코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둘 다 그룹 번호가 28번입니다. 그룹 번호가 같으면 농약의 성분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룹 번호가 다른 농약을 구입해서 번갈아 가며 사용을 하면 내성으로 인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살충제를 뿌릴 때 같이 혼합해서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잿빛 무늬병과 탄저병을 잡는 농약은 한 병으로 가능한데 잎 오갈병과 세균성 고면병을 잡는 농약은 별도의 농약을 구입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균제의 경우에는 두 가지 농약을 혼합해 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농약을 혼합하기 귀찮은 경우 잿빛 무늬병을 잡는 농약 한 가지만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후 잎 오갈병 증상 등이 나타나면 적용 약제를 구입해서 살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잎 오갈병 증상이 나타나면 병든 잎은 따주고요. 또 적용 약제를 한두 번 살포해주면 깨끗이 치료됩니다. 참고로 저는 잿빛 무늬병과 탄저병을 잡기 위해서는 스페이드란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잎 오갈병과 세균성 구명병 방지를 위해서는 델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약 외에도 다른 종류의 농약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농약사에 가셔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